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은 영어 표현 Beyond the Pale에 관한 것입니다. (2021년 2월 3일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0년 11월에 중국 외무부의 대변인에 해당하는 어떤 사람이 트위터에다가 어떤 이미지를 올려서 그게 한번 뉴스가 된 적이 있었죠. 그 올려진 이미지라는 것은 호주 군인이랑 아프가니스탄의 어떤 아이가 나오는 좀 흉측한 사진이었는데, 이제는 영어권 뉴스에서 그걸 조작된 이미지라고 합니다. 당시에 그런 소식이 처음 알려졌을 때 호주의 수상이 중국 측이 그런 일을 한 거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난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호주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기저기 물어보다가 어떤 뉴스에 좀 자주 나오는 사람한테 또 물어봤어요. 아마도 기자들은 그런 질문을 하면서 그 사람이라면 좀 대답을 다르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자들이 좀 기대하지 않았을까, 제가 그렇게 짐작하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주 평범한 대답을 했고, 그래서 그것 자체가 기사가 되어서 지금도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1대1로에 관해 호주 내에서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빅토리아의 주지사 데니엘 머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중국에서 올린 이미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사건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세 문장으로 답했어요. 근데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은 이겁니다. It's wrong. 그건 잘못된 행동입니다. I condemn it. 나는 그걸 규탄합니다. 이렇게 말했고, 첫 번째 문장도 상당히 짧은데, 첫 번째 문장 원래 그 사람이 말한 건 6단어예요. 근데 그 6단어 자체가 좀 분명하지 않게 보여서인지 기사에서 한 단어를 넣어줬습니다. 괄호를 치고. 그렇게 보면 좀 분명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 7단어짜리를 읽겠습니다. 뭐라 그랬느냐? That image. 그 이미지가 이 기자가 넣은 단어예요. That image. 그 중국이 올린 그 이미지는 was just beyond the pale. 도리를 벗어난, 상식을 벗어난 것이었어요. 이렇게 대답했던 것이죠. 여기에서 오늘 녹음의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Beyond the pale. 그 영어 수거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따 계속하도록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기사는 호주 신문 The Age의 2020년 12월 2일에 나온 것인데, 그 제목은 China's tweet wrong. 중국이 올린 그 트위터 이미지는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but Belt and Road deal stays. 하지만 빅토리아가 맺은, 중국과 맺은 1대1로 그 계약, 그 합의, 그것은 계속 유지됩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Beyond the Pale 이라는 표현이 쓰인 그런 경우를 한번 보았습니다. Beyond the Pale이 쓰인 다른 예를 한번 더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2013년에 University of Queensland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무슨 논문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그 논문이 이게 인터넷상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38페이지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게 지금 호주와 뉴질랜드의 각 나라 안에서 인종 간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거 호주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Race relations in Australia. 호주의 인종 관계는 led the government to see. 정부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생각하도록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였느냐? All non-whites as beyond the pale. 백인이 아니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호주 정부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 문장이에요. 그 뒤에 나온 문장은 이거죠. Any intermixing between the races. 인종 간의 결합, 인종 간의 섞임은 would damage Australia. 호주에게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당시의 정부가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는 당시의 정부가 뭐라고 생각했는지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Beyond the Pale이 쓰인 예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호주 정부는 백인이 아니라면 모두 Beyond the Pale이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니까 아까 그 빅토리아 주지사도 그렇고 이 논문을 쓴 사람도 그렇고 Beyond the Pale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런 뜻으로요.
그 글쓴이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 박사 논문의 제목을 여기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2013년 퀸즐랜드 대학 박사 논문이고요. 제목은 Nationalist Rhetoric in Australia and New Zealand in the 20th Century. 이게 제목입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이 녹음을 들으시는 분들은 뭐 제가 청취자를 분석해 놓은 걸 보니까 뭐 한 40대, 50대 분들이 많으시던데 얼마나 오래 영어 쓰는 나라에서 사셨느냐에 따라 혹은 얼마나 한국에서 오랫동안 영어 공부를 하셨느냐에 따라 한 뭐 20년, 30년 동안 이 표현을 뭐 여러 번씩, 매년 여러 번씩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우리가 이걸 한 뭐 수백 번 정도 본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한번 돌아보자면 Beyond the Pale 뭐 대학교 때 봤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다닐 때 처음 배웠거나 그랬겠죠. 그 이후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Beyond the Pale은 도리를 벗어난 혹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뜻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단순하게 넘어갔는데 며칠 전에 한번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왜, 무슨 이유로 Beyond the Pale은 그런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았고 그 알아본 결과를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하여 제가 이 녹음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알아보기 전에 그냥 기본적으로 가진 상식을 통하여 한번 어떻게 말이 되지 않을까 하고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요거 딱 세 단어잖아요. Beyond the Pale이니까 앞에 두 단어는 뭐 별로 머리를 굴려볼 여지가 없습니다.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pale 이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좀 말이 되게 해볼까 하고 고민을 했죠. pale 우리가 현실에서 일상생활에서 pale 어떻게 했습니까? 뭐 you look pale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너 창백해 보인다 이렇게 말하면 뭐 잠은 잘 잤냐라던가 뭐 제대로 먹었느냐라던가 어디가 아프냐라던가 뭐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pale 창백한 무슨 피부가 창백한 그런 거 할 때 이런 표현을 쓰죠. 아니면 일반적으로 무슨 색깔도 그 앞에다가 pale 어쩌고 예를 들어 뭐 pale blue 그러면 파란색 중에서도 좀 하얀 게 섞인 것 같은 그런 파란색 뭐 전문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게 우리가 알고 있는 pale이란 말이죠. 좀 발그스름한 무슨 하얀색에 가까운 그런 건데 그걸로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받아들일 수 없는과 연결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여기 지금 pale이 우리가 쓰는 그런 형용사로서의 pale이 아니고 지금 관사 뒤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명사여야 더 속이 편할 뻔한 거죠. 형용사라고 해서 완전히 절망적인 건 아닙니다. 우리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The poor 이러면 가난한 사람들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만일 그 방향으로 우리가 상상을 한다면 이게 그러면 창백한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생각은 이 수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녹음의 전반부고요. 녹음의 후반부에서는 정답을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웹페이지는요. The Phrase Finder라는 곳인데요. 이런 영어의 수거를 설명하는 그런 웹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느 한 구석에서 Beyond the Pale을 설명하고 있어요. Beyond the Pale은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이냐 하면 unacceptable, 받아들일 수 없는 outside agreed standard,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를 본 그런 표준을 넘어서는 그것 바깥에 있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게 그런 뜻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뜻을 갖게 되었느냐를 알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자기들도 영어를 쓰는 사람들끼리도 이걸 이렇게 찾아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누냐 하면 핵심적인 것은 이 단어 pale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이것은 사실 이 기존의 상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virtually obsolete, 사실상 안 쓰는 의미다. 이제는 그렇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걸 썼는데 그 pale이 뭐냐 하면 명사예요. 물건이에요. 아주 간단한 말로 하면 한쪽이 뾰족한 나무 토막,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a pointed piece of wood, 한쪽이 뾰족한 나무의 조각인 것이죠. 여기 그림을 보고 있는데요. 대충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우리 그 땅에 말뚝이 박혀 있는 모습에 익숙하죠. 그 박혀 있는 말뚝을 우리가 흔히 보죠. 그러니까 위에만 조금 나와 있는데 그게 박혀 있으니까 그 땅 밑에도 그 길이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만약에 다 뺀다면 그 말뚝을 다 뽑았더니 그 길이가 한 사람 팔 길이랑 뭐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좀 더 긴 한 뭐 1m 정도 그런 나무라면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나무들은 사실 이 가공의 결과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말고 마치 우리가 무슨 땔감을 줍듯이 그냥 산과 들에 있는 그런 평범한 나무들, 그런 것 중 나무 토막이 한쪽은 뾰족하고 한쪽은 뭐 줄기에 가까우니까 뿌리에 가까운 쪽은 좀 두껍겠죠. 그런 게 있다면 그걸 페일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뭘 했느냐? 그것들을 쭉 모아다가 좀 더 두꺼운 나무에다가 붙여서 그거를 아주 엉성한 울타리로 쓴 것이죠. 그 울타리는 담의 역할, 벽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힘센 짐승이 와서 들이받아도 견디라고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그냥 보고 경계가 거기구나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말뚝이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말뚝이 뭐 있다고 해서 그걸 못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것의 위치를 보고 어디까지가 경계인지 그것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페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 조각들을 모아다가 울타리를 만드는 데 쓴 것이죠. 그러면 마당은 울타리로 둘러싸인 땅이 될 것이고 그 땅에는 주변에 페일이 엄청 많겠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페일이란 단어를 어떻게까지 쓰게 되었느냐?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읽겠습니다. The area, 지역이라는 거예요. 여기 조금 아까 쓴 단어로 하면 마당이라고 하면 어떨까 해요. The area that is enclosed and safe. 그 페일로 둘러싸여서 안전한 그런 지역, 그것까지도 페일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일의 안쪽에 있으면 안전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거고 여기가 마당이고 여기가 내가 익숙한 곳이고 그런 곳인데 만일 페일을 벗어난다면, 저 페일이 있는 것을 넘어간다면 거기는 남의 지역이고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곳이고 따라서 그걸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일이 아닌 것이죠. 이 페일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가운데 Pale of Settlement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페일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예를 하나 가져온 것인데 러시아에서 뭐 18세기에 뭘 했다는데 그거를 이제 원래 러시아 말이었겠죠. 제가 이거 사실 러시아 말도 찾아봤는데요. 자세하게 들을 건 없고 그냥 뒤에 배경으로 들으십시오. 뭐 이런 소리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 말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 무엇이냐? The Pale of Settlement. 정착 지역. 그거라고 영어로 번역한다는 거예요. 그 정착 지역은 뭘 하는 땅이냐 하면 거기에다가 18세기부터 러시아가 유태인을 다 모아다가 그 안에 살게 했답니다. 유태인 너희들은 말이야 러시아에 여기저기 아무데나 살지 말고 우리가 정해준 땅 The Pale of Settlement 이 속에 들어와서 살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의도는 무엇이냐 하면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The motivation behind this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는 의도는 was to restrict trade between Jews and the Russians. 평범한 러시아 사람들과 유태인들 간의 거래를 줄이기 위해서, 사업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끼리는 너희들끼리 그 속에서 살아. 너희들끼리 그 속에서 돈도 서로 빌리고 뭐 그렇게 한번 알아서 해봐. 이렇게 러시아에서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유태인들은 뭔가 잘 수단을 부려가지고 바깥으로 나올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을 읽으면 Some Jews were allowed to live beyond the pale. 어떤 유태인들은 beyond the pale에 살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자기네 영역 말고 그 바깥쪽에 살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거죠. beyond the pale이란 이렇게 울타리 바깥이다 라는 뜻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원래는 물리적인 경계선을 말했던 것인데 나중에는 outside the limits of acceptable behavior 허용할 수 있는 행동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의미로 beyond the pale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해서 지금 이번에 우리가 보게 된 빅토리아의 주지사가 하는 말 아니면 어떤 그 박사 논문에 나오는 그런 표현 그런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도리를 벗어난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녹음은 여기까지입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과자 이번 녹음에서는 영어 표현 Beyond the Pale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